2번 속눈썹을 그릴 때 윗꺼풀의 경우 눈꺼풀의 두께가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속눈썹을 여기에서 바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아랫꺼풀의 경우 안녕하세요. 아깝지 않은 시간, 아깝지 않은 가치를 더해드리는 입시미술 강의 깝지입니다. 이번 영상은 고2 학생님의 요청으로 제작된 인체 비례 영상에 대해 다루는 영상입니다. 인체 비례 중 이번 영상은 얼굴 비례에 관한 영상이에요. 아는 사람은 되게 이거 나 아는데 라고 생각하고 모르시는 분들은 비례? 그게 뭐임? 난 몰루 하는, 그래서 준비한 아주 중요한 영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보시는 시간 아깝지 않도록 깔끔하게 얼굴 비례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중간중간에 꿀팁들 한 스푼씩 첨가해 놓았으니 보시면서 체크해 주세요. 영상의 순서는 정면 얼굴 비례를 설명하면서 이목구비 그리는 방법을 함께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정면 얼굴 비례 및 이목구비 그리는 방법입니다. 사람의 얼굴은 직사각형 안에 타원형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직사각형의 크기는 세로가 가로보다 긴 형태이며 가로와 세로의 비율은 1대 1.618 비율인 황금비를 적용합니다. 이 직사각형의 맨 위쪽, 여기엔 뭐가 있냐면 머리 며칠 안 감았을 때 간지러워서 몇 번 벅벅 긁다가 쓱 냄새 맡아보면 하면서 감탄하는 곳이 머리 위에 있죠? 어디죠? 네, 바로 정수리입니다. 그리고 직사각형의 가장 아래 부분은 턱 끝이 위치합니다. 앞에 잡은 직사각형을 세로로 2등분, 가로로 3등분을 해줍니다. 세로로 나눠주는 선은 얼굴의 중앙면을 잡아주는 면이고 이 면을 시상면이라고도 합니다. 가로로 3등분도 해줄게요. 3분의 1 부분은 정수리에서 미간, 3분의 2 부분은 미간부터 코끝, 3분의 3 부분은 코끝에서 턱끝까지입니다. 정수리부터 턱끝을 기준으로 2분의 1 위치에는 이목구비 중 마음의 창인 눈이 들어갑니다. 눈의 크기는 네모난 박스를 기준으로 눈이 5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과 눈 사이는 눈 하나가 들어가는 정도예요. 그럼 이제부터 눈 그리는 법 보여드릴게요. 눈은 짧은 선과 긴 선, 그리고 짧은 선과 긴 선으로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조금 더 세밀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여기에는 좁쌀 모양의 누구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이 부분이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눈곱이 끼는 부분인 누구, 후 아니죠, 누구, 눈물 언덕이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몸통, 눈의 몸통 부분이 있고 끝쪽으로 가면 몸통 끝에 꼬리가 있듯이 눈에도 꼬리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 눈꼬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눈동자가 위치하고 눈동자는 가로와 세로를 3등분을 해준 후에 거기 가운데에 홍채가 들어가게 잡아줍니다. 위쪽과 아래쪽에는 근육이랑 지방층들이 덮여가지고 이걸 꺼풀이라고 합니다. 꺼풀이 위에 덮여 있으니 위쪽에 있는 꺼풀은 무슨 꺼풀일까요? 윗꺼풀이겠죠. 그래서 반대편에 있는 부분, 여기는 아래 꺼풀입니다. 그리고 이 윗꺼풀이 태어나자마자 2개로 생겨있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같은 라인을 따라가는 부분이죠. 이게 꺼풀이 쌍으로 되어 있다 라고 해서 뭐예요? 이게 바로 쌍꺼풀입니다. 눈 그릴 때 알아두시면 좋은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눈을 간단한 그림으로 바꿔서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요. 눈은 안화라고 하는 눈구멍에다가 탁구공 같은 눈알이 들어가 있는 형태입니다. 그 위에 근육과 지방층이 덮여 있는데 이걸 꺼풀이라고 한다고 했죠. 꺼풀은 두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툭 튀어나와 있는 형태를 하고 있는 거예요. 팁 1번, 빛이 이 눈 왼쪽에서부터 오른쪽 45도 각도로 들어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눈꺼풀에는 아까 두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눈꺼풀의 두께 때문에 여기에 그림자가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림자 아래에 하이라이트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 왼쪽 눈에다가 적용을 해보면 여기에 이렇게 눈이 있을 때 왼쪽 위에서부터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림자가 지고 하이라이트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2번, 속눈썹을 그릴 때 윗꺼풀의 경우 눈꺼풀의 두께가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속눈썹을 여기에서 바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아랫꺼풀의 경우 눈동자의 아래쪽 부분, 즉 이 부분에 두께가 보이게 되거든요. 아래쪽 커플 거울을 보시면서 한번 보시면 더 훨씬 이해하시기가 쉬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눈에 바로 맞닿게 이 속눈썹을 그려주시는 게 아니라 눈꺼풀 바깥쪽으로 속눈썹을 그려주셔야 합니다. 3번, 눈을 그리면 되게 어색하거든요. 왜 어색하냐면 눈썹이 없어서 그래요. 사람이 눈썹이 없으면 굉장히 이상해 보이거든요. 눈물 언덕에서 45도 각도, 눈꼬리 부분에서 45도 각도를 기준으로 눈썹을 그려줍니다. 눈썹의 위치는 3분의 1 부분, 미간과 눈두덩이 있는 곳에 위치합니다. 눈썹은 처음 시작 부분에서는 두껍게, 그리고 끝으로 갈수록 얇게 그려줍니다. 눈썹은 처음 시작 부분에서는 위에서 아래로 결이 형성이 되어 있고 얘가 점점 누워요. 그 다음 한 중간쯤 왔을 때부터 위쪽에서부터 아래로 결이 내려오면서 눕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비례로 넘어가서 얼굴 3분의 2에는 코끝이 위치합니다. 코의 위치를 잡았으니 크기를 잡을 시간입니다. 코의 이상적인 비례는 눈물 언덕과 눈물 언덕을 이었을 때 콧볼이 나오는 게 이상적인 비례입니다. 코는 어떻게 그리냐면 코는 삼각뿔이 두 개가 합쳐져 있는 형태라고 생각해 주시면 쉽습니다. 위쪽에 큰 삼각뿔과 아래쪽에는 작은 삼각뿔이 있어요. 그리고 각 모서리에 완두콩이 끼어져 있다고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이 선들을 이어줍니다. 외곽을 이어주면 코가 나옵니다. 이 부분이 콧대, 이 부분이 콧볼이 되고 이 부분이 코끝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빠졌죠? 우리가 후비후비 하는 그 구멍, 즉 콧구멍을 여기 아래쪽에 이렇게 그려줍니다. 콧구멍은 아래쪽에서 살짝 보이게 돼요. 팁 1번, 코를 그릴 때 가장 꿀팁은 코의 옆선을 잡지 않는다. 설명해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그림을 안 그리는 사람들이 코를 그리게 되면 이렇게 많이 그리게 되실 거예요. 진짜요. 근데 내가 캐릭터를 개그캐로 잡을 게 아닌 이상 이 코는 캐릭터에 많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럼 어떡하냐, 이 선을 지워주시면 돼요. 꽤나 괜찮아졌죠? 근데 여기서 좀 더 자연스럽게 그리고 싶다면 콧볼의 아랫부분만, 그리고 콧구멍만 잡아주고 코끝을 살짝 잡고 아래쪽 부분, 이어지는 부분 잡아줍니다. 이렇게 하면 예쁜 코가 완성이 됩니다. 그 다음 3분의 2와 3분의 3을 기준으로 중간 부분, 즉 코와 턱 끝의 중앙, 여기에 치아가 맞닿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입술은 그것보다 조금 위에 있어요. 입의 위치를 잡아줍니다. 입의 크기는 눈동자의 중앙에서 눈동자의 중앙까지의 거리가 입의 크기고, 이걸 기준으로 입이 크다 아니면 입이 작다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입은 어떻게 그리냐면 일단 갈매기를 하나 그려줍니다. 위쪽에 작은 갈매기를 하나 더 그려줍니다. 이렇게 아래쪽에는 완두콩이 두 개가 끼어 있네요. 그리고 이 선을 이어줍니다. 그러면 짜잔, 완성입니다. 근데 이 입이 왼쪽에 있는 입이랑 비교했을 때 뭔가 어색하죠? 뭐가 어색하냐면 여기서 꿀팁 들어갑니다. 입은 위 아랫입술을 다 강하게 잡아주는 게 아니라 입매를 포인트로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입매를 잡고 위에 살짝, 아래에 살짝 라인을 잡아주는 겁니다. 나머지 부분은 명암 처리를 해주면 아주 예쁜 입술이 짜란 하고 완성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귀의 위치는 책마다 혹은 강좌마다 조금씩 다른데 눈끝과 코끝을 이어주는 위치라고 설명을 하거나 혹은 눈썹이 시작하는 부분부터 코끝을 이어주는 위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기 편한 대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저는 눈끝부터 코끝이라고 외워놨기 때문에 그대로 그려주었습니다. 귀 그리는 방법입니다. 귀는 생각보다 많이 천시되는 부분이에요. 와, 이 작가 눈 진짜 잘 그린다, 이런 말은 많이 들어보시거나 아니면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와, 이 작가 귀 진짜 잘 그린다 라는 말은 거의 해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형태가 문드러지면 굉장히 이상해지는 부분이 귀이기 때문에 이 말랑말랑한 귀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고 계셔야 해요. 귀는 숫자 6에다가 꼬리표가 달린 형태로 먼저 그려주시고 그 위쪽으로 한번 삥 해가지고 둥근 형태를 잡아줍니다. 그리고 그 둥근 타원형을 한 번 더 잡아주시면서 아래쪽을 조금 더 볼록하게 잡아줄게요. 그 다음 이 타원 안쪽에 사람이 손을 들고 있는 형태 보이시나요? 이 사람이 그려주시면 됩니다. 여기가 소리를 모아주는 귀 바퀴, 귀를 둘러주고 있는 귀 둘레, 피어싱이나 귀걸이를 많이 하는 귓볼, Y자 형태인
대이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귀는 형태의 변형이 많이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많은 만화 캐릭터에서 이 대이륜은 잘 표현하고 있으니 나만의 귀를 연습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턱을 잡아주시고 머리 위쪽으로 타원형을 잡아주시면 삥! 얼굴 정면 그리기가 완성됩니다. 빠른 복습을 하고 넘어갈게요. 얼굴의 가운데는 눈, 3분의 2의 코, 3분의 2와 3분의 3 사이의 입, 눈 끝과 코끝의 귀. 자,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은 얼굴 정면 비례와 이목구비 그리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괜찮으셨나요? 제가 알려드린 비례 한번 보시고 나도 한번 그려봐야겠다, 어떻게 그리지?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영상에 사용한 자료를 더보기란과 댓글란에 링크를 걸어서 올려두겠습니다. 자료를 따라 그려보세요. 그림 그리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꼭 댓글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를 움직이게 합니다. 아깝지 않은 시간, 아깝지 않은 가치를 더해드리는 입시 미술 강의 깝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